안녕하세요. 행복체면사 청명입니다. 잠시 상담 끝나고 시간이 남아가지고 개인 어떤 셀카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요즘에 저는 이 마음이 하는 그 역할, 몸이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 사실은 지금도 항상 궁금해요. 도대체 이 마음과 같은, 이 도깨비 같은 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 해야 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도대체 이 마음이라는 놈이 하는 역할, 기능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 몸뚱아리, 도대체 이 몸뚱아리는 왜 생겨가지고 도대체 이 몸뚱아리는 어떤 역할을 할까? 이 몸뚱아리는 하루만 밥을 안 먹어도 나를 고통스럽게 배고프다고 아우성을 치고, 이 몸뚱아리는 잠을 못 자게 되면 이렇게 졸리게 만들고, 그러니까 하여간 이 몸뚱아리가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이 몸뚱아리는, 이 몸이라는 이 육체는 도대체 나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음이라는 것도 내 것이고 몸이라는 것도 또 내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 두 가지가 엄격하게는 구분되지는 것 같지만 또한 구분되지 않는 거죠. 이미 하나인 거죠. 이미 나와 동일시되는 것이 마음이고 몸이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나누게 된다라면 몸과 마음이 존재하고, 몸과 이 마음도 하는 역할은 또 다르다. 그럼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이 보이지 않는 실체인 이 마음이라는 것이 하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일을 하나요? 어떤 임무를 부여받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마음이 하는 역할은 선택을 하는 거다. 마음이 하는 역할은 선택을 하는 것이죠. 내가 대학을 갈까 말까,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도 청명의 목소리를 들을까 말까, 내가 이런 행위를 할까 말까, 이 생각을 할까 말까,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할까 말까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도 내 마음이고 안 하는 것도 내 마음이고, 그래서 결국 마음이라는 것은 가장 주도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도적이지 않고 주체적이지 않으면 내가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나를 선택하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마음은 붕 떠버려요. 내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느 것 하나 잡지를 못하는, 그래서 이게 움직이면 이게 내 마음인 양 믿어야 돼요. 이게 움직이면 이게 내 마음인 양 믿어야 돼요. 이게 이렇게 두 개가 움직여도 이게 내 마음인 양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주도적으로 나 이거 할 거야, 이렇게 가자 청명아, 이거 야 청명아 이제 이렇게 힘을 내서 이쪽으로 가자, 이거 둘이 합의를 해서 꽉 잡고 이렇게 가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우리가 다 모두 내 마음이 주도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좀 말이 길어졌지만 이 핵심은 우리 마음의 주인은 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서, 주체로서 완벽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선택하지 않고 누군가가 나를 선택해 주기를 기다려요. 누군가가 나를 구해 줄 거를 기다려요. 그 비근한 예로 마치 로또가 맞기를 기다리는 거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기다리는 거죠. 사랑받기를 기다리는 거죠. 나를 이해해 주기를 기다리는 거죠. 뭔가 해결되겠지, 언젠간 되겠지라는 어떤 막연한 기다림으로 마음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그들의 삶은 자꾸자꾸 의존하고 기다리고 집착하게 되고 욕심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진취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저는 쉽게 말하면 정체되었다. 그 마음은 더 이상 선택하지 못하고 선택에 의해서 휘둘리게 되는, 그래서 그 휘둘리는 그 마음 우리는 도깨비와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 도깨비 같은 마음 잡을 수 없잖아요. 도깨비니까.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서
그렇게 이제는 책임감을 짓고 선택을 하게 되면 도깨비와 같은 그 마음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니까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는 마음 공부가 소중한 거고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당장 마음 공부를 한다 해서 뭐 대단한 게 이루어지고 보이진 않지만 그 마음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삶에 있어서 자기 주도적인 행복한 어떤 성공적인 그리고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없는 과거에 대해서는 오로지 용서해주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현재적인 어떤 가장 어떤 그 행복한 자기 만족적인 자기 사랑적인 어떤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이제 찾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우리의 어떤 이 몸뚱아리가 하는 어떤 역할은 또 무엇일까? 몸은 행동하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결과물은 여러분 어디서 나타나요? 모든 결과물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 행동을 통해서 내가 실현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마음까지도 행동이라는 것으로 결국은 결과물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항상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몸은 게으르면 큰일 나요. 몸이 여유 있는 것도 좋고 지혜로운 것도 좋은데 몸이 게으르면 결코 행동하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결국은 머리만 굴리는 거죠. 아무 변화가 되지 않는 무기력한 상태. 그러면서 의지가 결여된 상태. 쉽게 말하면 이제 게으른 거죠. 게을러서 더 이상 귀찮아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라는 무기력한 상태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성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나름대로 자기 수양이 깊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개발하면서 행동을 해요. 가만히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마치 한순간에 뭐가 이루어질 것처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수행하는 거, 명상하는, 자기 최면하는 거, 기도하는 것조차도 정말로 자신의 온 힘을 쏟아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입을 벌리고. 근데 그 입을 벌린 거를 행동했다라고 하면 정말 고통스럽죠. 10년 동안 입을 벌렸어요. 그런데 과연 10년 동안 입을 벌리고 있었던 그것도 참 대단한 노력이죠. 엄청난 노력이죠. 잠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입을 벌렸던 그 노력도 물론 최선의 행동이겠지만 진정한 행동으로서는 가치가 좀 부족하지 않나. 진짜 행동은 내가 저 감나무의 어떤 감을 원한다라면 그 감이 내게 있어서 자기 실현이고 자기 만족이고 내가 진정으로 원한 거였고 내가 가야 할 길이었다라면 내가 행동으로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 있게 감나무 위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게 진정한 행동으로서 내 삶의 가치가 실현되고 발현되는 거죠. 감나무 밑에서 10년 동안 입을 벌린 것은 정말 애쓰셨습니다. 딱 여기까지죠. 지혜롭지 못했죠. 지혜롭지 못했고 용기가 없었고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했고 자기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없었어요. 자기에 대한 어떤 비전이 있지 못했어요. 자기에 대한 희망이 있지 못했어요. 진정한 자기의 삶을 위한 행보를 시작하지 않고 주춤하고 두려움, 회피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행동은 오로지 앞을 나아갔을 때 발현된다라는 것이죠. 자꾸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나 이 몸이 뒤를 바라보면 큰일 나요. 뒤에서는 얻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과거라는 것은 오늘과 내일의 어떤 성찰을 위한 하나의 교훈으로서 존재하는 것이지 과거를 집착하고 과거가 왜 그랬는지 과거를 뒤진다고 해서 어떤 거 하나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과거를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교훈이다, 깨달음이다. 진정한 오늘을 위해서 찾는 하나의 어떤 값진 선물로서 오는 것이지 집착과 욕심과 후회, 연민, 불안, 슬픔, 공포, 아쉬움으로서 존재하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그런 과거는 다 환상이라고 받아들여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오로지 선택을 하십시오. 용기 있게. 선택은 빠를수록 좋아요.
선택에 완벽한 선택은 없어요. 어차피 우리의 마음은 철저히 경험을 하는 거예요. A라는 선택을 빨리 해서 A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B를 경험하는 거예요. B를 경험했으면 이제는 C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대학교 못 들어가잖아요. 처음에는 유치원 들어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석사, 박사 이런 식으로 가듯이 우리의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경험을 하십시오. 그거를 이루고 나면 우리는 다음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은 선택해야 된다. 그것도 빠를수록 좋다. 그 빠르다라는 것은 자기에 대한 확신이고 신뢰이고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됐을 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택이 됐으면 이제는 두 번째로 과감한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이제는 이런 무책임한 행동이 아니라 직접 용기 있게 도전하는 마음으로 내 삶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몸을 움직이시라는 것이죠. 내가 아침 일찍 늦잠을 잘 자서 아침 일찍 못 일어난다라면 그거를 행동을 해서 새벽 6시, 7시에 일어나시라는 거죠. 내가 알코올 중독에 걸렸으면 그것을 내 행동을 통해서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이죠. 술을 끊는 건 아주 쉬워요. 물론 누군가는 아주 그냥 황당스러울 수 있죠. 누군가 그랬어요. 술을 끊는 것은 당신이 이렇게 술을 마시려고 할 때 이 손을 놓는 것과 같다. 쉽죠, 여러분? 담배를 끊는 것도 아주 쉽다고 누가 그러대요. 담배를 피울 때도 담배를 이렇게 했는데 피려다가 두 손을 놔버리는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우리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중독된 삶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어떤 몸과 마음의 중요한 역할이고, 또한 영혼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면 그 영혼이 이 몸과 마음과 삼위일체가 돼서 한 번에 우리가 진정한 우리 삶의 변화와 창조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도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또 따지고 보면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의 삶은 아주 최선을 다한 거고 대단한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믿음과 신뢰도 가져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감하게 선택하시고 과감하게 행동하십시오. 그 선택과 행동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면 기분 좋게 반성을 하시고, 반성한 만큼 또 빨리 선택하고 행동하고 또 피드백을 얻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자꾸자꾸 계단을 올라가듯이 우리가 원하는 저 삶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 그 삶이 정말 설레이고 아름답고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현재 here and now, 지금 이 순간을 즐겁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오늘 잠깐 이야기 이런 부분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되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